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과학, 수학 전공자가 절대 아닙니다. 완벽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3분 안에 정리하는 돈이 보이는 IT 과학 상식. 자, 지금 양자 컴퓨터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났죠. 구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양자 우월성이라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양자의 속도를 시현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알파고 사태 때부터 우리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직장 다 잃음? 컴퓨터한테 우리 지배당함? 이렇게 하는데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는 중첩 현상에서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틈이 두 줄이 있어요. 거기에 물질을 통과시키면 저렇게 줄만큼의 그 자국이 생기겠죠. 근데 파동을 통과시키면 파동은 중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중첩이 되면 에너지가 증폭돼서 이 파동의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파동이 중첩된 수만큼 생기게 됩니다. 선이. 이게 물질과 파동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물질을 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고 파동을 보내면 저 중첩된 선만큼의 간섭 현상의 선이 생깁니다. 저렇게. 근데 이 전자는 물질인가 파동인가 라고 했을 때 전자는 다 물질이라고 과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주를 통과시켜 보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선이 생기는 파동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파동 현상이 생기냐? 전자는 물질인데 라고 해서 관찰을 해봤어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전자가 놀랍게도 관찰을 시작하니까 물질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는 물질인데 파동으로 측정되어 1차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물질로 측정이 돼서 2차 멘붕이 와요. 자, 이렇게 양자는 관찰이 일어나면 성질이 바뀝니다. 그걸 이용해서 기존의 컴퓨터는 0 또는 1 비트 현상이죠. 이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큐빗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한 겁니다.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거는 53개의 큐빗을 사용했대요. 그걸 이용해서 슈퍼컴퓨터의 수백만 배의 그 성능을 냈다는 거죠. 병렬 처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인텔은 양자 실용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구글이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논문을 내니까 축하한다라고 하면서도 양자 실용성에 대해서 좀 약간 디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PU가 나옴으로써 CPU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CPU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거예요. GPU는 그래픽, AI 알고리즘에서 탁월한 효과를 냈죠. 그러니까 행렬 연산에서 정말 그 높은 성능을 내는 겁니다. 양자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아직 개인에게 상용화는 묘연합니다. 가트너의 그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도입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거품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걱정.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내일 뭐 먹을지나 고민하세요. 여기서 간단한 상식인데요. 이해가 어려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것도 상식선에서 알고 계세요. 고양이가 상자 안에 독극물을 넣어놔요. 독극물은 이 병 안에 들어있는데 망치로 깰 수 있어요. 이 50% 확률로 망치가 작동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50%의 확률로. 이 슈레딩거가 그 양자역학의 반대파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대한 그 디스를 하려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 50% 확률로. 이거는 거의 양념반 후라이드 반 같은 얘기니까 헛소리다. 과학은 확률이다. 확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옵니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된다는데 아시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런 겁니다. 관찰을 하면 성질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아까 양자가. 그러면 암호키를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 이 데이터가 박살이 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잡한 수학 연산으로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한층 더 강화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중첩원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이젠베르크, 관찰, 불확정성 원리, 큐빗, 시카모, 물질파동이라는 겁니다. 시카모는 구글이 이번에 만든 양자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돈 벌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막 뭐 기술이 나오고 FTA 협상을 하고 뭐 돼지열병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일어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드림 시큐리티, 코이버 뭐 이런 주식들이 양자 이번에 암호학이 뜨면서 다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고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돈을 벌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세한 투자 전략은 현실주의자TV 경제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이 채널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